일정으로 예정됐던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 것,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인 셈인데,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전기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군사훈련 연기 카드 유효할까요? 뭐 계속 한다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좋은 메시지이긴 한데, 근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적으로 현실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북한한테 그 군사훈련 기간 중에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군 비상태세. 그렇지. 그리고 전군 비상이라는 게 그냥 그 눈만 부릅뜨고 총칼만 바짝 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탱크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떠야 되고 배가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다 돈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기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들이는 기름의 100분의 1도 못 쓰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그 미국 그야말로 엄청난 그 물량 공세를 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비하려면 경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도 해마다 봄 되면은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얘기는 3, 4월 지나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 6월에 그러면은 그 군사적 위협은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랄까 손해는 다시 되풀이되는데 북한이 선뜻 응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보다 전에 미국하고는 협의가 끝났겠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봐서는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그 긍정적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개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 없이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 측이 반발해서 훈련을 한다. 그럼 진짜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모양새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거는 뭐 상당히 협의가 됐다고 일단 전제해 놓고, 과연 북한이 응할 것이냐, 여기서 응한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응하는 건 평창올림픽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에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게 대화의 조건으로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60일을 조용히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최근에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이죠. 한국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10월 23일 날도 그 60일 저 근신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하면서 그러면서 ICBM 쏘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또는 한때 문정인 교수가 얘기했던 그 축소. 규모 축소만 돼도 저쪽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연기는 사실은 축소보다도 급이 낮은 거죠. 어차피 기름도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축소에 대해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쌍중단이 아니라 쌍유예 내지는 쌍축소, 뭐 축소죠 일종의.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연기는 조금 북한한테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하신 그 쌍중단이 중국이 계속 언급한 안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한미 간에는 훈련 중단하고, 그게 이제 쌍중단이겠고, 그걸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축소 내지는 뭐 유예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그래도 구상으로만 또 여기저기 제안되던 것이 구체적으로 조금이지만, 연기라고 하는 훨씬 미약한 아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던져진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작일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없는 것보다 나은데 그런데 이제 연기라는 거를 사실상 유예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 훈련은 사실상 없는 걸로 비춰진다면, 또 그런 메시지가 나간다면, 그러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좀 내부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결단,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단만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연기론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느냐.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주목을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는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최소한도 금년 상반기만 그러니까 2018년 그렇죠. 18년 그렇네요. 2018년 상반기만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으면 북한으로서는 제법 남는 장사예요. 연기보다는 조금 강한 카드여야 북한이 좀 움직일 것이다 이 말씀. 연기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3, 4월에 훈련을 하는데 그걸 연기해서 5, 6월에 재개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과연 그게 정말 상반기 정도는 유예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갈 수 있는지는 미국의 결정권이 사실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미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최근에 발표한 신안보 전략을 보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신안보 전략의 큰 틀에서의 그 문제점은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지정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한테 가장 절박한 문제인 북핵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주려면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야만 됩니다. 네. 어찌됐건 뭐 매번 석유 그러니까 송유 중지 허락하는 요구를 할 정도로 중요한 나라인데 그걸 경쟁국으로 그 규정을 해놓고 그렇죠.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를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못하게 됐어요. 중국 러시아가 당장 세게 그렇죠. 반발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그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쟁을 압박을 해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역할을 해라 러시아가 역할을 하라는 얘기는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못할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 트럼프는 이번에 신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속셈을 드러냈다고 봐요. 속셈이 뭡니까?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그 동북아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무기 시장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핑계를 대고 중국을 또 압박하고 또 러시아를 압박해가지고 경제 문제에서 중국 러시아가 특히 중국이 미국한테 말하자면 굽히고 들어온다든가 무역 역조 같은 거 말이죠. 이런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북핵 외교가 앞으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노린다. 그렇죠. 이거군요. 신안보 전략은 이건 뭐 언론에서도 그 냉전 시대 국제 질서를 좀 재현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물론 조금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듬어질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거칠지만 큰 틀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나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의 북핵 문제 진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 거를 중국과 러시아도 금방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뭐 굴복시킨다든지 뭐 한다든지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북핵 문제라는 걸 레버리지 삼아서 또는 카드로 삼아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한다는 걸 읽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그런 소위 그 저희라고 그럴까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지경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또 계속 도발할까요? 북한은 계속하죠. 그런 그 제재와 압박에 들어오면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 특유의 DNA 그 사람들은 누르면 누르는 대로 더 세게 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도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봐요. 소위 굴종성도 있지만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남북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김정은이 특히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도 더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모양새를 통해서 나이 어리기 때문에 미덥지 않다고는 주민들의 어떤 그 이 불안감이라고 할까? 일종의 체제
불안 요인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나는 자기 봅니다. 정통성 확보를 그렇죠. 위해서라도 예. 더 강하게 도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미국도 강하게, 북한도 강하게, 중국, 러시아도 역시 강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한국인데 한때나마 미국에서 틸러슨 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라는 언급도 살짝 나오긴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큰 전략 축에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틸러슨이 여기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정권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중심입니다. 예.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말이 바로 정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기대 난망이다. 기대가 참 좋은 방향으로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이거. 저 청취자 분들한테도 좀 이런 얘기하는 게 저도 괴롭습니다만은. 네. 아니 뭐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죠. 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네 국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네. 무기 장사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대화 얘기 꺼내는 것도 막 싫어하고 그리고 뭐 방중 외교를 전부 뭐 구력 외교다 뭐 그렇게 하고 미국, 일본의 MD 체제 한미일 삼각 동맹에 우리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결국 뭘 얻자는 거죠? 분단과 그 남북 적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생긴 구축된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기 뭐랄까 중개상 이런 사람들 반공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기득권 또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그 동맹지상주의로 가면서 북한 때리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중 한중 정상회담 몇 가지 의전상으로 조금 기분 나쁜 점은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를 하고 왔어요.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리커창 총리가 어떤 점에서는 자진해서 앞으로는 한중 관계를 좀 다시 복원하자는 얘기를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장사를 했는데 그 지연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슨 뭐 혼자 밥을 먹었느니 그다음에 뭐 차관보고 밖에 안 나왔느니 이게 구력 외교고 무슨 조공 외교도 그런 조공 외교가 어디 있냐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정상회담 전체를 비판하는데 저희는 미국과 조금 거리를 두고 중국과도 가까워지면서 소위 자국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로소 후보 시절에 했던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해야 돼요.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노라고 해야 됩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노라고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미국에 대해서 지금 조금 거리를 두는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 끌려갔다? 그리고 중국에 끌려갔다는 얘기는 주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국에 끌려가는 건 주권 존중을 받는 겁니까? 이건 그 동맹지상주의자 내지는 한미 의존 일변도 외교를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폄훼를 하는데 나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비로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스탠스를 잡았다고 봐요. 그리고 쌍중단 얘기도 이미 예찬 총리가 한번 얘기를 했죠. 이미 교감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으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상황을 우리가 만들 테니까 평창올림픽에도 오고 시 주석이 그렇게 해서 모양새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난 했으려고 보고 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차중해서 그것도 평창 가는 차중해서 했는데 비교적 중국 방문을 전후해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맞습니다. 중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외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앞에 큰 전망은 답답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어떤 그 외교 정책의 방향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은 또 국제 정세라는 것은 정치만 이 동물이 아니라 생물이 아니라 국제 정치도 생물입니다. 아, 그렇죠. 또 어떤 그 상황 변화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트럼프의 저런 좀 좋지 않은 쪽으로의 동아시아 전략이 차질이 빚을지 몰라요. 네, 네. 네, 그때는 또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겠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네. 처음에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카드 이거는 좀 아직 북한이 호응하기는 미진하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뒷부분의 정 장관님의 평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잇따른 북한의 도발 때문에 후보 시절 내세웠던 어떤 외교 전략적 스탠스를 취할 여지도 못 가졌었는데 이제 중국 갔다 오면서 그나마 후보 시절 내세웠던 전략 기조에 부합하는 어떤 카드를 하나 던졌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외교가 지금 제대로 나가려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말하자면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는데 등거리를 해결을 못하게 만든 것이 북핵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편은 완전히 일변도로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그 국내 여론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예. 그러나 이번에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됐다는 거 그것이 반가운 일이고 어차피 북핵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신안보 전략 속에서 보면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 굉장히 많이 끌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건 뭐 일종의 고질병처럼 그냥 안고 가면서 네. 서서히 고치면서 다른 건강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크게 봐서 전망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암담한데. 예, 그러나 틈새를 노려보자. 틈새를 노릴 그 가능성이 있고 노려봐도 노린 경우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 시작이 지금 바로 첫 발을 뗐다. 중국과 특히 공관장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용 외교라는 단어도 썼지만은 이게 실용 외교입니다. 지금 중국과도 이런 정도로 해서 말하자면 의전상에 좀 기분 나쁜 일을 겪으면서도 실리는 챙기지 않았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균형 외교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네. 그게 그냥 멋있는 말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의 그 말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 당연하죠. 임플리케이션도 다 따져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상당히 그 실용 외교, 균형 외교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 보고 이제 우리 외교가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내외 첩첩산중 악조건에서 실용 외교, 균형 외교라는 스탠스를 그나마 잡아가는 첫 신호까지는 봤다. 첩첩산중에서도 나침판만 잘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약하다. 근데 아직은 좀 약한데 네. 계속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장관님께서 스스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 참 뭐한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단단히 각오를 다질 때는 또 다져야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방향으로 지금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외교관들이 아니에요. 네.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여론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면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 또 어떻게 이건 중국의 당신네 국가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입장도 생각해서 우리한테도 뭘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볼 수 있죠. 당장 좋은 성과 금방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 되더라도 이 기조로는 갑시다. 이런 어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훈 전 장관